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을 여행했던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미셸이에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단일 민족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 사회에 쉽게 녹아들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외모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음에도 어떻게 큰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서양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문화 때문에 당황스러우면서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제 피부색은 글을 작성할 땐 아무런 단점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일상에서는 다르죠. 특히 미국 내에서도 피부색으로 인한 인종차별은 심하지만 유럽으로 나가도 달라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유럽 여행을 간 후 더욱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행을 좋아하지만 위축된 마음으로 항상 눈치를 보며 다녀야 하는 저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흑인이 아니라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로 갔을 때는 그 정도가 더 심했어요. 흑인이 없는 건 당연하고 자주 보던 백인도 없었거든요. 더욱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인종은 물론이고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당연히 차별이 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궁금했던 한국을 방문했을 때 더 긴장했죠. 유럽에서의 경험과 단일 민족이라는 한국의 특성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신기해요. 제가 경험한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차별로 마음에 상처가 있던 사람들도 한 번쯤은 방문해보고 싶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거든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 내에서도 사실 인종차별 문제는 끊이지 않죠.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과잉 진압을 받는 경우 또는 불합리한 대응으로 목숨을 잃는 상황이 아직도 드물지만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이건 유럽으로 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유럽 여행을 하며 인종차별을 겪은 적이 참 많았거든요. 유럽 여행을 계획하면서 맛집을 검색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꼭 먹어보라는 음식점에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음식 나오는 시간이 너무 늦었죠. 바쁜 시간도 아니었어요. 음식점 내부에는 저 이외에 몇 테이블 없었거든요. 심지어 저보다 늦게 온 테이블 음식이 먼저 나왔어요. 뒤늦게 온 테이블의 음식들이 모두 나온 뒤 제 음식이 나왔으니까요. 맛있는 음식을 즐겨 먹는 전 여행 첫날부터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부에 불과했어요. 가 늦는 건 그나마 귀여운 상황이었죠. 몇몇 음식점에서는 제가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했어요. 빈자리가 뻔히 입구에서부터 보이는데 모두 예약 좌석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제 뒤에 백인들이 들어갈 땐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약된 좌석이라면 테이블 위에 예약되어 있다는 안내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 자리를 안내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행동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흑인인 제가 음식점에 들어가는 게 싫었을 뿐이라는 걸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에 1인이 앉는 자리가 없어 뒤쪽에 여러 명이 앉는 자리에 앉고 싶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넓은 자리에 가방을 놓거나 한 사람이 옆에 앉지 못하도록 의자 중간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백인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제 눈을 응시하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앉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전 혼잡한 버스가 아니어도 HH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드물지만 미국 내에서도 익숙한 풍경이라 슬프게도 제가 받는 대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답니다. 프랑스 거리를 걷다가 알 수 없는 프랑스어로 모욕을 받기도 했어요. 저를 모욕한다는 말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도록 저를 보며 저를 놀리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백인 남자 옆에는 백인 여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소곤거리고 끊이지 않는 웃음으로 절 쳐다봤어요. 어디라도 숨고 싶었지만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라 그럴 수 없었죠. 안 좋은 일들은 몰아서 생긴다는 말은 미국 내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놀림거리가 된 것처럼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택시가 오자 그냥 떠나버렸어요. 제가 흑인이라는 걸 알자마자 당황한 것 같았거든요. 사실 택시가 승차를 거부하는 건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해요. 택시기사에게 승차 거부의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까요.
돈이 되지 않아 거부하는 경우는 있어도 손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 거예요. 하지만 매우 드문 일이 저에게 생기고 말았답니다. 진절머리가 났어요. 내 돈과 시간을 써가며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기분 전환을 할 겸 쇼핑몰에 들어갔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지인들에게 여행 다녀온 선물도 전해줄 겸 말이에요. 기분 좋게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옷도 발견했죠. 전시되어 있는 옷 중 제 사이즈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전까지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던 점원은 COND 갑자기 바빠진 것처럼 굴었어요.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물건을 찾는 것 같은 신용을 했죠. 전 제 물건을 찾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며 제가 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러 번 불렀지만 눈만 마주칠 뿐 저에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거든요. 기분을 풀고 싶어 쇼핑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결국 마음이 더 상했습니다. 더 이상 유럽 여행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모든 일들이 항상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제가 여행하는 내내 저에게 벌어졌죠.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슬프게도 미국이 안전한 곳은 아니고 차별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집이 있고 제 직장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마무리하고 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사실 미국 내로 돌아온다고 한 듯 드라마틱하게 다른 변화를 기대할 순 없죠. 미국이나 유럽이 흑인을 차별하는 이유는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일부 유럽 국가들은 과거 인종차별이 발생했던 전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가치관은 젊은 세대에게도 전달되고 있었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사고방식은 자신들의 문화라 생각하고 보존하는 데 열을 올리게 되죠. 결국 미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바꾸자는 노력이 아무리 있어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단 생각으로 그렇게 또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저같이 인종차별을 겪으셨다면 공감하실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힘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미국 내에 많은 인식이 변해서 몇 년 전에는 흑인 대통령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실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다 한국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흥미롭게 들렸거든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의 인종차별 문제는 여러 민족들이 뒤섞이면서 생긴 문화니까요. 미국 내 백인들도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아세요? 백인들에게도 서열이라는 게 있어서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어느 계열의 백인이냐는 것도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죠. 피부색이 하얗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생각할 일인데 말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내 인종차별이 지속되는데 한국은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그런 부분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전 또다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국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를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30대 초반인데 평생을 익숙하게 무시당하고 적당히 배척당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보다 덜한 부분은 있겠지 정도로 한국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한국의 첫인상이 어땠냐고 물어본다면 좋았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 대중교통이 아니라 택시를 타고 이동했거든요. 한국의 인천공항 앞에는 많은 택시들이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부른 택시처럼 제가 별도로 부른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탑승했죠. 제가 앉자마자 택시기사는 목적지를 물어왔어요. 영어로 물어본 건 아니었지만 저를 쳐다보며 어디라는 짧은 영단어를 말했을 때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제 피부색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유럽에서 제가 직접 겪었지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저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택시를 탑승하면 내리라는 소리를 종종 들어요. 또는 인상을 찌푸리며 승차 거부가 되기 싫으니 가까운 거리에 다시 내려준다고 말하죠. 다른 차를 타라고 돌려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 택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알았다는 짧은 대답을 하고 조심스레 운전해
제가 예약한 숙소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종종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택시가 있어도 거칠게 운전해서 가는 내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택시를 자주 이용하지 못해요.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탈 수 없다는 게 참 웃긴 점이죠. 그렇게 한국 숙소에 도착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숙소에 체크인을 할 때도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보통 흑인이라면 제일 안 좋은 방을 주거나 숙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안내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고, 제가 한국을 방문했던 시기가 여행이 활발한 계절이 아니라 좋은 방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전 정말 저에게 그런 서비스를 해주냐며 몇 번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 대우를 받을 정도로 잘났거나 비싼 돈을 주고 정말 괜찮은 방을 예약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30년을 살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어디에서도 받지 못한 대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숙소 주인은 담담했어요. 비수기라 어차피 남는 방이니 좀 더 좋은 방에서 머물다 가라는 게 전부였죠. 전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한국에 도착해 한국 사람을 마주한 건 택시기사와 숙소 주인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공통점은 하나였죠. 제 피부색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었어요. 택시기사는 자기 일에 충실했고, 숙소 주인은 제가 더 편하게 머물길 바라는 것이 전부였죠. 각자의 일에 충실하는 한국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조금은 설레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선 내 피부색이 문제가 안 되는 걸까 하고 말이죠. 식당을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어느 식당을 가는 게 좋을지 생각을 했습니다. 인종차별적 행동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에요. 식당에서 보기 좋게 거절당하거나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한다면 굳이 좋은 식당을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한국에 좋은 인상을 받았지만 온전히 다 내려놓은 건 아니었죠.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가 그만큼 깊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달랐습니다. 유명한 곳들도 가보고 숙소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도 가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절 거부하는 곳은 없었죠. 근데 당황하는 기색은 종종 보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죠. 제 피부색 때문이 아니라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종 영어를 못하더라도 핸드폰을 이용해 번역기로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메뉴판에 영어 안내가 없고 식당 주인이 나이가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랐죠. 하지만 어떻게든 음식을 주문하면 빠르게 나오고 부족한 걸 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늘 넘치게 채워졌습니다. 말만 통하지 않을 뿐 제가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식사를 못하거나 부족한 양을 받거나 문 앞에서 거절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더 머물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비행기표를 며칠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지내던 도중 계단에서 굴렀어요. 들뜬 마음에 계단을 제대로 못 보고 걸었거든요. 다행히 팔이 부러진 건 아니지만 금이 갔다는 의사의 말이 있었어요. 팔을 고정하고 다녀야 한다는 말에 지지대를 풀 때까지 한국에 머물기로 했죠. 한국에서 팔을 다쳤으니 한국에서 고치고 간다는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팔을 고정한 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한국에 있던 다른 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바람도 선선했고 지하철도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왔거든요. 익숙하게 탑승하고 빈자리를 두리번거렸는데 갑자기 제 앞에 있던 한국인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이미 지하철에 탑승했기 때문에 문은 닫혔어요. 내리려고 그 한국인 남자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한국인 남자는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가보던 책을 마저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처음 도착해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인종차별을 드디어 경험하는구나 싶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창피함을 느꼈어요. 지하철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냄새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피부색이 조금 더 검은 것 뿐이잖아요. 그런 제가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저를 피하는 한국인 남자를 보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기는 하구나 하는 씁쓸함도 느꼈어요. 수치심으로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빈자리를 지나 다른 칸으로 가려고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때 한국인 남자가 일어섰던 곳 옆에 서 있던 한국 여성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절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친 것도 모자라 한국인 여성에게 이유도 없이 신체 접촉을 당해야 했으니까요. 물론 아프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죠. 저도 모르게 한 소리를 해줄 생각으로 한국인 여자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한국인 여자가 빈자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가리켰어요. 앉으라는 눈치 같았죠. 그제서야 전 제가 자리를 양보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전 한국 사람도 아니고 자리를 양보받을 정도로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 눈엔 불편하고 아픈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너무 당연하게 빈자리에 제가 앉아야 한다는 뉘앙스로 절 쳐다봐서 저도 모르게 빈자리에 앉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노인이나 저처럼 다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 또는 어린아이나 임산부같이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보다 어딘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리를 양보하는 게 익숙하다는 것 말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저를 흑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저의 아픈 팔까지 걱정해준 한국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오해했던 부분들이 미안하게 생각되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오히려 다른 민족을 배척하기 쉬운데 그런 편견 없이 같은 사람으로 바라봐 주니까요. 앞으로 제 남은 생의 여행지는 오직 하나, 대한민국만 갈 예정입니다. 반대로 한국에는 서양에서 흔하게 보여지는 인종차별이 거의 없는 편인데요. 지금도 시골이나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어울려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보니 이 미국 여성은 한국에 왔을 때 인종차별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한국인들은 피부색이 아닌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녀를 대우해줬고 그 결과 그녀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는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을 유일한 여행지로 선택하는 결심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한국만큼은 인종차별에 상처받은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영원히 남아줬으면 좋겠네요. 서양에는 없는 한국의 따뜻한 정 때문에 감동을 받고 돌아간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